자, 엔탈피와 엔트로피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는 델타 G는 엔탈피 변화, 엔트로피 변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엔트로피에 대해서는 그 디그리 오브 디스오더, 무질서 도를 넘어서 무질서해질 수 있는 정도, 능력, 삐뚤어지고자 하는 의지, 능력 이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더드 스테이트가 랜덤리 어그리게이티드 된 스테이트보다 엔트로피가 훨씬 높은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텍스트에 있는 워딩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엔탈피에 대해서 조금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엔탈피 스몰 h라고 쓸게요. 스몰 h고 얘는 인터널 에너지에 프레셔를 더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엔탈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인터널 에너지가 뭐냐, 요거를 깊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서머다이나믹 시스템, 우리가 고려하는 서머다이나믹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 때 했던 것처럼 시스템을 고려를 하게 되고,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그러니까 약간 인터널 에너지 딱 이러면은 그 조금 추상적이죠. 그냥 내부 에너지니까. 근데 이게 모든 걸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내부에서 있는 모든 에너지의 총합이에요. 모든 에너지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가령 이제 그 텍스트북에서 이제 엔탈피가 뭐냐 혹은 내부 에너지가 뭐냐 그러면 열 용량 혹은 열과 관련된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열과 관련된 뭐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내부에서 있는 포텐셜 혹은 에너지의 모든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가령 시스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치고 이 안에 빌딩 블락 혹은 유닛, 이 시스템을 구성한 유닛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두 개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열 에너지가 존재하는 한 어떤 형태의 에너지 혹은 인터랙션을 하게 될 거고, 인터랙션을 하면서 서로 포텐셜을 주고받을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죠. 유닛과 유닛 사이의 거리도 멀고 유닛 하나가 가질 수 있는 프리 볼륨이 크기 때문이죠. 거리를 뭐 디스턴스의 D로 쓸게요. D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는 유닛 하나하나가 가질 수 있는 프리 볼륨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뭡니까? 엔트로피가 상대적으로 큰 상태예요. 그쵸? 엔트로피가 상대적으로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 경우에 서로 인터랙션을 잘 못합니다. 인터랙션을 잘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엔탈피는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거리가 가깝다고 칠게요. 유닛과 유닛이. 그리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힘을 느낀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그젠플, 우리가 수업 시간 때 얘기했던 하이드로젠 본딩, 그리고 반데르발스 포스 혹은 아이오닉 인터랙션 같은 게 관여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앞선 경우랑 다르게 일단 첫 번째, 엔트로피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겠죠. 왜냐면 서로 붙게 되니까 이 경우에 서로 가질 수 있는 프리 볼륨이 상대적으로 적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제한이 되죠.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강한 포텐셜을 서로 강한 끌어당긴 힘을 느낀다는 거는 원래는 자유롭게 움직이던 녀석들을 묶어주게 되고 이 묶어주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가 부여가 돼야지 이 자유롭게 움직이던 녀석들을 한 곳에 묶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딱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게 이제 인터널 에너지인데요.
하이드로젠 본딩이 될 수도 있고 반데르발스 포스가 될 수도 있고 아이오닉 인터랙션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다양하게 서로가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포텐셜 총합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1과 2가 내가 에너지를 얻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연력학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스템 관점에서 본다고 그랬죠. 전지적 시스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지적 시스템 관점에서 이거를 다시 봐야 되는데 가령 시스템 전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얘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과 2를 이렇게 묶어주려면 내가 1과 2 사이에 에너지를 줘야 돼요. 얘네들을 묶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아주 그냥 쉽게 쉬운 예로 예를 들어서 한 20의 에너지를 이들한테 준다고 칩시다. 시스템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를 1, 2, 2 사이에 묶는데 주는 거예요. 1, 2, 2 사이를 묶는데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 입장에서 나는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1과 2 사이에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인터널 에너지 혹은 엔탈피를 저장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면 사실 저장하니까 뭔가 플러스가 되는 것 같지만 시스템 입장에서는 1, 2, 2 사이에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입장에서 에너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널 에너지를 혹은 엔탈피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델타 H가 이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요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걸로 와서 엔탈피는 줄어들고 그러면 깁스 프리 에너지를 줄이는데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게 되고 이 전체 텀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전체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대신에. 그래서 엔탈피와 엔트로피가 서로 저 경우에는 경쟁한다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엔트로피 감소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는 깁스 프리 에너지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엔탈피 감소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면 전체 깁스 프리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될 테고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연력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여러분들 배우는 현상에 관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학년 때 일반화학 배우면서 화학 상수를 배웠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냐 안 자연스럽냐 그것도 지금 요 관점에서 연력학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 빌딩 블록 유닛 1과 2를 뭐 화합물 A, 화합물 B, 리에전트 A와 리에전트 B로 볼 수가 있고 얘가 플러스가 돼서 만나서 형성되는 거 C로 보면 A 플러스 B가 C로 가는 게 연력학적으로 자연스럽냐 자연스럽지 않냐는 뭐예요? 깁스 프리 에너지가 감소하는 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로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엔탈피 감소가 엔트로피 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이냐 안 것이냐 이걸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화학 반응뿐만이 아니라 뭐 솔라셀, LED,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그 실험 수업에서 하셨던 복사냉각 등등 다양한 에너지 변환 그 현상들 혹은 소자들이 이렇게 연력학적으로 그 효율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엔탈피라는 거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북을 공부하시다가 엔탈피가 열 용량 이렇게 표현된 것도 많이 보셨죠.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어요. 엔탈피는 이렇게 이제 내부 에너지 플러스 프레셔인데 왜 이걸 열과 관련된 물리량과 연관을 시킬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어트랙티브 혹은 리펄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밀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유닛과 유닛, 시스템을 구성하는 유닛과 유닛은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다양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고 이걸 총합이 이제 인터널 에너지로 볼 수가 있는데 왜 열과 관련된 퀀티티로 그 설명을 보통 텍스트북에서 하냐 이러한 뭐 하이드로젠 본딩, 반데르발스 포스 등등등 여기에 상응하는 물리량이 열이기 때문이에요. 가령 1과 2가 강한 하이드로젠 본딩을 느낀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하이드로젠 본딩을 깨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이 하이드로젠 본딩만큼 혹은 그 이상의 열을 주면 되는 거죠. 저장된 에너지,
만큼, 이 포텐셜만큼 상응하는 열 에너지를 이 둘 사이에 줄 수 있으면 하이드로젠 본딩이 깰 수 있죠. 그 얘기는 반대로 뭡니까?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이 내가 저장할 수 있는 열의 용량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heat capacity 이런 표현을, 열 용량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느 친구가 엔탈피가 뭐냐 이랬을 때 이제 등 앞에서 열 용량이란 표현을 얘기하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 답변이죠. 근데 열만 딱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에너지든 포텐셜이든 다 관여가 돼 있는 게 인터널 에너지고 여기에 상응할 수 있는 게 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보다 더 일반적으로 더 넓은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이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추가로 드렸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여기 프레셔가 관여를 할까? 프레셔는 외부 서라운딩에서 시스템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프레셔가 커져서 시스템의 볼륨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 유닛과 유닛 사이의 디스턴스가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원래보다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더 강한 하이드로젠 본딩 혹은 다른 포텐셜을 갖게 돼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시스템 입장에서는 더 강한 에너지를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더 강한 에너지를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 프레셔를 가하게 돼서 시스템의 볼륨을 줄이게 되면 디스턴스가 짧아지고 더 강한 어트랙티브 포스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프레셔, 포스도 인터널 에너지 그 결과론적인 엔탈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엔탈피를 이해를 할 때 이렇게 보다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레셔가 딱 있고 열이 있으면 열과 프레셔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좀 막연하잖아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근데 이거를 엔탈피는 이 포텐셜이다. 유닛과 유닛 사이, 빌딩 블럭과 빌딩 블럭 사이, 아톰과 아톰 사이, 원자와 원자, 분자와 분자 사이, 혹은 나노입자, 나노입자에서 느끼는 모든 인터랙티브한 포텐셜의 총합으로 본다면 이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프레셔가 왜 관여가 되는지를요. 예, 여기까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